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딥러닝에 기반한 이미지 검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 시간에서는 저희가 그 매뉴얼하게 어떻게 하면 이미지에서 이미지 표현자를 뽑아낼 건가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존 기술 중 하나로 스케일 인베리언트하게 리전을 선택하는 그 시프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그림처럼 그 시프트를 하기 위해서 일단 키포인트를 뽑아야 되는데 원 이미지에서 있을 경우 이걸 이거에서 가우시안 필터를 한 다음에 점점 그걸 가우시안을 더 여러 번 해서 좀 블러한 이미지를 만들고 그것을 그 각각 이미지 차, 즉 DOG, Difference of Gaussian 해서 그렇게 이미지 피라미드, 그 이미지 스페이스 피라미드와 그 차의 그 피라미드를 만든 후에 여기서 국소적으로 각각 이 공간상에서 국소적으로 로컬 맥시멈을 갖는 것이 키포인트로 하였고요. 거기서 그 주변에서 그 엣지들의 그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그레디언트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정리한 그 표현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시프트로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존 기술들이 되게 이제 매뉴얼하게 나왔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딥러닝 기술에서 이제 데이터 드리븐 돼서 이미지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그 이미지의 그 피처를 뽑는 기술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에서 이미지 피처를 어떻게 뽑는지, CNN 기반, 컨볼루션 뉴럴넷 기반의 이미지 표현자 어떻게 되는지, 또한 이제 당연히 이제 딥러닝 기반 기술이니까 트레이닝 데이터는 어떻게 되고 트레이닝 로스는 어떻게 되는지, 또한 이것들 하기 위한 벤치마크들이 어떻게 있는지에 등등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러닝 기반의 기술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 자료들은 다른 기존에 했던 제 학생이 준비한 자료와 또 기존에 있는 웹에서 많은 분들이 준비한 좋은 자료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활용해서 만드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먼저 이미지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들을 RGB 데이터 자체로는 바로 쓸 수도 있지만 좋은 성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 일루미네이션 체인지라든가 카메라를 바라보는 각도의 다양한 각도에도 변하지 않는 어떤 이미지 피처를 뽑아야겠죠. 그 이미지 피처가 이제 시프트가 되거나 또는 이제 딥러닝 기반 피처가 될 텐데요. 저희가 일단은 그것들이 이미지를 이렇게 이미지 공간상에서 이미지 표현자 공간상 이미지 디스크립트 스페이스상에서 이게 각각 이미지를 어떤 뽑게 되면 하이 디멘셔널 이미지 표현자 공간상에서 한 점으로 표현되고요. 이미지 검색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각각의 유사한 이미지들이 이 공간상에서 가까이 있는 점으로 표현되고 서로 다른 이미지들은 되게 멀리 있는 멀리 있는 한 점으로 이제 표현되게 됩니다. 표현되도록 이제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유사한 이미지 검색에서 유사한 이미지 찾는 건데 유사한 이미지는 다르게 말하면 이 이미지 공간상, 이미지 피처 공간상에서 거리가 짧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저희가 일단 이미지 검색을 하기 위해서 이미지 어떤 표현자를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이미지 표현자 하나를 했을 경우 그걸 이제 글로벌 디스크립터를 하고요. 이미지 주어지면 어떤 인베딩 펑션을 하겠죠. 인베딩 펑션을 해서 어떤 표현자를 만드는데 저희가 하나만 나오면 이제 이거를 글로벌 전역 이미지 표현자가 되겠죠. 글로벌 디스크립터가 되겠고요. 이 F라는 게 저희가 전 시간에서는 매뉴얼하게 만든 어떤 방식이 되겠고, 그게 이제 시프트 같은 걸 만들게 될 텐데요. 저희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딥러닝 기반의 뉴럴넷 기반의 어떤 함수를 요 이미지로부터 이미지 표현자를 뽑아내는 것을 데이터 드리븐 돼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 검색 기술을 어떤 특정 이미지 인스턴스, 어떤 하나 이미지 검색을 하는 거는 이 이미지 표현자가 지금 D 디멘전 공간상에 있는 건데요. 즉 D 디멘전 상에서 여기 이미지로는 이처럼 보였지만 D 디멘전을 이미지 디스크립트 공간상에서 유사도 검색, 즉 시뮬레이터 검색이 되겠습니다. 이 시뮬레리티 서치는 다르게 표현해서 이 D 디멘전 공간상에서 L2 디스턴스 같은 것들이 적은 것이 바로 유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시간에 제가 뭐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은 여기 각각 어떤 쿼리 포인트가 있을 경우 여기서
거리 가까운 곳을 찾는 것들이 이제 nearest neighbor 기술이 될 텐데요. 그래서 기존에 뭐 다양한 이제 고속으로 efficient한 nearest neighbor 즉 고속으로 하는 KNN 기술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기술을 바로 여기도 지금 CNN 딥러닝 기술의 어떤 이미지 피처를 뽑게 되면 다 자동적으로 이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컨볼루션 뉴럴 넷으로부터 이미지 표현자를 만드는 것이 다른 이미지 검색 기술의 많은 전시간을 제가 간략하게 해서 인버티드 파일 뭐 그런 거 말씀드렸는데 다 그런 것하고 다 같이 협력해서 다 이미지 검색 기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실제 이제 이 주어진 이미지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간단하게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넷 또는 이제 풀리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아마 예전에 배우셨을 텐데 이 컨볼루션 뉴럴 넷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떤 태스크가 정해졌을 경우 여기서 지금 어떤 피처가 그 레이어가 1, 1, 2, 3, 4, 5가 있게 되고 그럼 여기 맨 마지막 단에는 지금 어떤 CNN을 쓰는 어떤 타겟 태스크가 있겠죠. 그 타겟 태스크가 일반적으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될 텐데 뭐 분류 뭐 주어진 이미지를 보고 개냐 고양이냐를 할 텐데 즉 그것을 하게 되는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 피처를 바탕으로 해서 어, 최종 피처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하게 되는데요. 실제 우리가 하려는 것은 클래시피케이션이 아니라 이미지 검색이기 때문에 최종 단계 마지막에는 그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는 빼고 그건 없애버리고 그 전에 있던 레이어의 어떤 피처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피처가 보게 되는데요. 실제 여기 이미지가 있으면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치게 되면 마지막에 요것들이 요 이미지에 해당하는 어떤 이미지가 뭐 예로는 인풋 이미지가 100 by 100이면 실제 나오는 최종 마지막 단계의 이미지들은 뭐 100 by 100이 아니라 뭐 10 by 10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10 by 10을 10 by 10 by 10의 어떤 각각의 이제 그 피처가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하나의 이제 벡터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합쳐갖고 이제 글로벌 디스크립트를 만드는데 그것들을 하는 작업을 이제 임베딩이라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임베딩 할 때 여기 있는 값들을 이제 여기 있는 피처들을 다 여기 각각에 있는 각각의 그 어떤 레이어나 어떤 채널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거기는 상당히 많은 피처들이 있게 되는데 그걸 합쳐서 최종적으로 합쳐서 애그리게이션 해서 최종적인 글로벌 디스크립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 피처를 만드는 단계를 우리가 임베딩과 애그리게이션을 같이 하는 것이 될 거고요. 간단하게는 저희가 지금 요게 지금 요 각각의 요 실제적으로 이미지에 나온 최악 마지막 단계의 요 각각의 액티베이션들 같은 것들 저희가 이제 로컬 디스크립터 표현할 수도 있어요. 되게 덴스하게 이미지별로 다 나올 텐데 뭐 100 by 100이 실제 10 by 10으로 나왔겠지만 그것도 각각의 그러니까 여기 하나의 액티베이션이 이거 이미지를 매핑하면 이게 100 by 100에서 10 by 10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 하나가 요 하나의 액티베이션이 여기 이미지 상에 10 by 10으로 이제 매핑된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여기 10 by 10에서 나온 어떤 피처라 볼 수 있는데 어떤 로컬 디스크립터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전체를 어떤 x라는 여기 set으로 어세라 로컬 디스크립터로 표현했을 때 저희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은 그것들을 다 어떤 애그리게이션 함수가 있겠죠. 어떤 그걸 G라고 했을 경우 그 각각 로컬 디스크립터를 다 애그리게이션 해갖고 다 썸하는 어떤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그냥 애그리게이션 G가 그냥 여기서 그냥 X를 그냥 바로 X를 리턴한 다음에 전체를 다 더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어떤 특정 애그리게이션 함수 같은 걸 또 예를 들면은 어떤 값이 너무 크다 하면 줄이고 너무 어떤 액티비티 너무 작으면 또 그걸 그냥 다 더하면 너무 작게 되니까 그걸 또 엠퍼사이즈 하게 되는 어떤 그런 특정 일종의 이퀄라이제이션 하는 것들을 좀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애그리게이션을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X를 다 썸한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글로벌 디스크립터를 CNN에 나온 디스크립터를 구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예전에 했던 그 컨버스 뉴럴 넷에서 나오는 마지막 최종적 어떤 태스크 디펜던트한 레이어가 있으면 예를 들면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그 레이어는 벗겨버리고 그 전에 있던 피처의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면 그냥 다 더한다 애그리게이션 해서 나오는 최종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그 기술이 2014년에 그 ECCB라는 컴퓨터 비전 학회에서 나온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미지 검색, 이미지 리트리벌 하기 위한 이제 뉴럴 코드라고 나왔는데요.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그 CNN이 있으면 여기 인풋 이미지가 있고 레이어 1, 2, 3, 4, 5, 6, 7 있고 최종 아웃풋이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아웃풋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 아웃풋이 될 텐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건 일반적인 이제 알렉스넷 같은 이제 CNN이 될 테고 여기서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 여기 어떤 액티베이션 있으면 개다, 여기 두 번째 있으면 고양이다,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이미지 검색하기 위해서 요 마지막은 쓰지 않고 여기 레이어가 1, 2, 3, 4, 5, 6, 7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탑 레이어들 여기 뭐 6이나 7이나 이런 거 5, 6, 7 이런 것들을 쓰는 거 이런 것들 어떻게 하든 간에 애그리게이션 해갖고 어떤 하이 레벨 글로벌 디스크립터로 쓰는 것을 제안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할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서는 이제, CNN에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이 자체가 지금 이미지 검색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나온 네트워크 아키텍처인데, 그걸 어떻게 이미지 검색 쓸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하나의 해결이 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게 10년 전쯤에 나온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왜 이게 가능하냐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예전에 아마 배우셨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 지금 각각의 액티베이션, 각각 레이어의 그 액티베이션을 지금 비주얼라이즈 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알렉스 내셔널 이제 컨볼루션 뉴럴의 가장 이제 초창기 나온 기술 중에 하나인데 그 각각의 첫 번째 레이어의 필터를 다 한번 그 각각의 거기 레이어에 있는 것들을 이제 액티베이션 하는 것들을 이제 가시화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보시면 그 어떤 특정 이제 액티베이션 어떤 특정 이제 CNN의 어떤 그 앞단 아까 레이어 1, 2, 3, 4, 5 그 레이어 한 1번 정도에 있는 것이 될 건데요. 그것들 국소적으로 이제 어떤 특정 영역을 뭐 10, 80 이런 걸 가시를 하게 되면은 그것들 보시면 어떤 엣지 같은 걸 해당되는 것들이 엣지라든 여기 지금 엣지가 지금 단순 엣지는 아니고 엣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런 식으로 있는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이렇게 수평이고 어떤 건 좀 돌아가 있고 그런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평평하고 그런 것 될 텐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다양한 앵글 어떤 엣지를 뽑아 엣지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호라이젠탈 뭐 수직 다이아고널 형태로 이제 되는 것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우리 전 시간에 이제 스위프트 뽑을 때 저희도 그냥 엣지를 본 게 아니라 기억하시겠지만 가우시안의 그 first derivative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라플라시안, 즉 세컨드 디리버티브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렸거든요. 즉 LOG의 그림을 다시 보게 되면은 그게 약간 보시면은 이게 까만 게 아래로 보시면 되고 하얀 게 위로 올라갔다 보시면 될 텐데 이게 보시면 처음 어떤 값이 이걸 펜으로 제가 바꿔볼게요. 이걸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가시화를 하게 되면은 이 값이 처음에 이랬다가 하얗게 올라가게 되고요. 그 뚝 떨어지게 되고 이거 반복되는 거겠죠. 이런 형태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 에러지 형태를 지금 그 라플라시안 오브 가우시안을 지금 2차 미분 그 가우시안 2차 미분 값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이거는 저희가 에로즈 쓴 것은 아닌데 그 데이터 드리븐 돼서 즉 클래시피케이션을 잘하기 위해서 나온 그 레이어들의 웨이트 그 첫 번째 웨이트를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 웨이트이 우연치 않게도 그것하고 에로즈가 매핑되는 거죠. 그래서 시프트 할 때 에로지를 쓰고 에로지가 지금 시간 오래 걸리니까 DOG를 썼잖아요. 그래서 DOG도 지금 그러니까 DOG가 디퍼런스 오브 가우시안인데 그거 다 유사한 건데 보시면 요게 필터 이런 것들이 happen to be 되게 우연치 않게도 데이터 드리븐 돼서 클래시피케이션 하려고 나온 것인데 그 LOG, DOG랑 그거랑 패턴을 비슷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제가 레이저 포인트를 바꿀 거고요. 보시면 여기 또 칼라 패턴이 지금 나와 있는 것들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칼라 값이 여기서 좀 바뀌는 걸 보실 수 있고 이런 형태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레이어에는 되게 그 엣지라든가 되게 로우 레벨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 그레디언트에 해당되거나 그러니까 첫 번째 그레디언트나 세컨드 그레디언트 그런 거 매핑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렉스 넷에서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레이어를 다시 한번 이제 컨볼루션 1의 그 첫 번째 레이어 액티베이션을 보시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엣지 같은 거 그 반응하는 정도를 보시면 지금 액티베이션 하는 것은 사람을 놓으면은 거기 엣지에 이제 어떤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에러지 같은 거 이제 반응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보시면 전 시간에도 보면 저희가 이제 그 에러지 썼을 때 그 에러지 같은 것들이 이런 엣지에도 많이 반응을 하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호라이젠털이나 버티컬 쪽에 이렇게 반응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 이미지 줬을 때 거기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이런 거 엣지에 지금 액티베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오브젝트의 바운더리 엣지에 지금 되게 크게 반응해서 어떤 값이 크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레이어에 여기 이제 컨브 3라는 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레이어고 그것들이 이제 아까 보시면 그 첫 번째, 두 번째 레이어를 합쳐갖고 그 값들을 이제 합쳐서 또 다시 한번 세 번째 어떤 그 값을 만드는데 그 아래에 있던 그 엣지들 같은 것들을 에로지 같은 몇 개를 합쳐서 이제 이게 지금 세 번째 레이어에 나오게 될 텐데요. 그래서 보시면 세 번째 레이어 강하게 액티베이션 되는 것도 보시면 어떤 그룹 같은 거 사람
얼굴이나 이런 거 매핑되는 걸 좀 볼 수 있고, 여기서 지금 사람의 색깔, 스킨 컬러 같은 거를 알아낼 수 있는 것이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기 이제 세 번째 레이어의 하여튼 특정, 여기 보면 이제 그 컨버스 유럴 레이어 액티브 되는 것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렇게 사람 얼굴에 지금 반응한 걸 보실 수 있고요. 다섯 번째로 가면 좀 더 이제는 좀 더 하이어 레벨, 좀 시메틱에 가깝게, 여기서 말하는 시메틱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이야기, 우리 사람을 보면 사람 눈이 있고 코 있고 얼굴이 있고 어깨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보시면 이렇게 좀 여기 보면 다섯 번째는 이제 세 번째 같은 것들 더 이제 더 묶고 또 연합하고 네 번째가 되고 거기는 또 연합해서 이제 이렇게 다섯 번째가 되는데, 보시면 이렇게 여기 있는 이 액티베이션을 보시면 이렇게 사람 얼굴에 매핑되게 좀, 여기 눈은 안 보이고 이렇게 사람 얼굴에 대해서 이렇게 페이스에 대해서 액티베이션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아까 컨볼루션 첫 번째 레이어 같은 것들은 엣지인데 되게 로우 레벨이죠. 엣지 뭐 그레디언트 이렇게 될 텐데, 위로 올라갈수록 컨볼루션 그 레이어가 올라갈수록 다섯 번째 될수록 이렇게 좀 더 큰 어떤 시메틱 그룹, 뭐 사람 얼굴이든가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또 엮어서 최종적으로 이제 클래스까지 하게 되면 이게 사람이다, 고양이다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 최종적으로 클래스피케이션 하는 건 아니고 이미지 검색이기 때문에 요런 이미지 검색할 때 요런 피처들을, 요런 액티베이션 값들을 이제 피처로 보고 요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디스크립터를 만들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컨버전 다섯 번째 레이어의 151번째 필터를 보시면 그것들을 이렇게 이미지에 대해서 나온 값들을 보면 이렇게 사람 얼굴에 반응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사람 얼굴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자에 대한 것도 이렇게 얼굴에 반응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이제 간단한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서 각각 또한 이제 이거는 2016년에 나온 테크닉이 될 텐데요. 지금 전에는 말씀드린 거는 여기서 예를 들면 각 레이어에 또 채널 여러 개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예를 들면 이미지에도 RGB 채널 3개가 따로따로 있듯이 각각 그 컨볼루션 뉴럴 넷에서도 그 각 레이어에서도 채널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지금 그러니까 이미지 스페이스에 해당되는데도 또 다른 웨이트를 주고, 여기 알파라는 웨이트를 주고 채널별로도 다른 웨이트를 줘서 그것들을 다 활용하면 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다는 한 예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 이미지 상에서 아까 전에는 제가 그 이미지의 중앙에 중요한 정보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센터에다가 어떤 좀 웨이트를 많이 주지 않은 좀 뭘까 그 사람이 매뉴얼을 준 형태가 될 텐데요. 이 논문 같은 경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각각 로컬 디스크립터의 그 L2 norm 로컬 디스크립터의 그 매그니튜드의 그 반응된 정도에 따라서 반응 정도가 크면 거기다가 웨이트를 더 많이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미지가 왼쪽에 이미지 두 개가 있고 각각에 나온 그 알파 값의 그 매그니튜드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그 매그니튜드 크다는 쪽이 그걸 해보면 가시화를 해보면 실제적으로 이게 백그라운드 하늘보다는 이 건물 같은데 더 많은 웨이트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CNN이 어떤 특정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제 분류를 하도록 이제 그 각각 레이어나 피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백그라운드 하늘 같은 데를 무시해서 즉 거기는 웨이트가 작아지고 여기는 건물이나 이런 거 웨이트 커지게 되는 형태가 될 텐데요. 그래서 피처를 만들 때도 그런 거에 대해서 그 각각의 그 정보가 많이 나오는 그 웨이트를 거기에 있는 그 L2 노음 그것들 매그니튜드 그 값의 크기가 크면은 웨이트를 더 많이 줘서 좀 더 활용한 그 웨이트만큼 그 피처를 더할 때 그 웨이트를 더해서 가중치를 둬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나오는 것 중에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맥스 플린이라는 게 있는데요. 기존에는 그냥 다 더한 형태가 됐었는데 여기는 이제 맥스가 더 중요하다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온 것이 이제 MAC, 맥이라는 건데요. Max Activation of Convolutional 한 이제 형태의 이제 이미지 디스크립터가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미지가 있으면은 각각 어떤 채널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채널이 1, 2 있고 2 있고 등등 여기 K가 있는데 요 각각 채널이 어떤 이미지 프로세싱에서는 또 이미지 프로세싱 관점에서는 필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필터 1, 필터 K까지 있는데 요 이미지에 여기 해당되는 게 지금 이렇게 각각 나와 예를 들면 여기 하나가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이 이렇게 각각 있는데 요 각각의 다른 채널 상에서 있는 값을 다 더하지 말고 맥스를 쓰자는 거예요. 맥스를 쓰면은 각각을 다 더하는 것보다 맥스를 쓰면 더 결과 더 좋다고 더 좋게 나온다는 이미지 분류적인 측면에서 이미지 검색에서 더 잘 된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투이티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미지를 볼 때 우리 사람이 여기 밝기가 있고 없고 할 때 전 시간을 보시면 우리가 매뉴얼로 나온 매뉴얼하게 그 디자인할 때 보면은 그 각각의 이제 그레디언트라든가 엣지라든가 어떤 코너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어떤 그 이제 LOG 같은 거 썼을 때 그 어떤 엣지가 툭 뭐 예를 들면 이미지의 어떤 오브젝트 바운더리에 특히 반응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실제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게 뭐냐면 그게 어둡거나 밝은 데서 봐도 어떻게 똑같이 나온다는 것인데 실제 우리가 여기 같은 경우도 어떤 피처를 볼 때 이게 어떤 이미지 이게 누구는 같은 영역을 보더라도 약간 좀 한 10픽셀 옆에서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픽셀 위에서 볼 수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맥스를 하게 되면 맥스는 10픽셀 위든 아래든 각각이 다르게 나오더라도 그 맥스는 약간 좀 그러니까 특정 반응이 여기는 어떤 이미지에서는 좀 더 왼쪽에 나올 수 있고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위에 나올 수 있는데 각각을 맥스를 취하게 되면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맥스는 그런 이런저런 다른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더라도 즉 각각 이미지가 뭐 밝게 볼 수도 있고 어둡게 볼 수도 있고 옆에서 볼 수도 있고 각각 사람마다 관점이 그러니까 뷰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오브젝트 볼 때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럴 때 그게 다르면은 그게 보는 것이 다르다고 다른 피처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미지 우리가 보고 있는 오브젝트가 똑같다는 걸 인식을 못 하게 될 텐데 서로 다르게 보더라도 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맥스를 취하게 되면 똑같이 나오겠죠, 당연히. 그렇게 돼서 이미지가 유사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이렇게 맥스를 쓰게 되면 더 좋은 성능이 나온다는 것이 이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보면 이렇게 맥스 풀링을 하게 되면 어떤 이미지 페어가 있어요. 똑같은 걸 알고 있는데 왼쪽에서도 그렇게 피처를 뽑아 오른쪽 피처를 뽑아 봤을 때 맥스로 하게 되면 이게 컬러가 지금 각각 다른 영역에 다른 컬러를 썼는데 이게 어떤 여기서 어떤 이미지를 쪼갠 다음에 각각 영역에 대해서 지금 맥스 나오는 것을 지금 가시화를 한 건데요. 보시게 되면 왼쪽 오른쪽 보면 그렇게 했을 경우 맥스 나오는 것이 거의 유사하게 매칭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서로 다른 이미지 페어인데 맥스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얼추 같은 영역이 지금 이게 서로 다른 각도라든가 약간 좀 트랜슬레이션 여기는 좀 아래를 보고 위에서 봤는데 그런 것도 있고 여기 좀 컬러 톤이 다른데도 유사하게 맥스를 취하게 되면 똑같은 점의 영역에서 어떤 피처가 나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거기서 이제 지금까지 그러면 이제 다양한 연구들이 되게 많았죠. 어떤 데는 썸을 하자, 웨이트를 두자, 맥스를 하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연구를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요건 한 이제 2019년에 나온 것인데 그걸로 이제 좀 더 이제 제너럴하게 만든 거죠. 이렇게 보면 여기서 제시하는 거 뭐냐면 GM인데 뭐냐면 Generalized Mean Pling이에요. 뭐냐면은 요게 지금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각각 그 로컬 피처를 할 때 x에 p 승을 한 다음에 그다 썸을 하죠. 썸을 하고 여기서 이제 적절한 값으로 이제 그 노멀라이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 더한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원어 p로 파워로 이렇게 원어 p로 이제 그렇게 그걸 승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좀 제너럴한 폼이 될 텐데요. 여기서 이제 P가 1이면 이거는 그냥 다 서메이션 하는 거죠. X 1승이니까 다 X를 다 더하는 거고 1 over P가 1이죠. 그냥 1승을 하는 거니까 다 그냥 똑같은 걸 거고 즉 P가 1로 나오면은 그 average 풀링이 되고 P가 2가 되면 이제 L2 놈이 되겠죠. 그게 L2 그러니까 X 각각 제곱을 한 다음에 1 of 2로 이제 나눠주는 그러니까 1 of 2 승이 되는 거니까 즉 루트를 취하게 되겠죠. L2 놈이 될 거고요. 근데 이제 P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이게 맥스 풀링, 지금 맥스를 취하는 것하고 동치라는 것이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보시면 기존에 했던 연구 1이면 P가 1이면 그냥 썸을 하는 거고 P가 2면 L2 놈이 되는 거고 P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제 맥스 풀링이 된다는 것이 이제 했을 경우 이거로부터 이제 그 각각 이제 태스크 할 때 맞게 이제 P가 이제 이렇게 데이터 드리븐 돼서 이제 최적화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성능이 더 좋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P가 1인 경우는 거기서 나오는 가장 크게 액티베이트 되는 영역인데 그 보시면 이미 전체 영역에 다 이렇게 액티베이션 되는 거 보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 영역에서 좀 어떤 중요한 중요한 피처들이 나온다는 거고요. P가 3승이 되면 좀 더 영역이 줄어들겠죠. 줄어들 거고 P10 즉 맥스로 가면 갈수록 어떤 특정 영역만 더 이렇게 우리가 저 특정 영역에서 좀 더 많은 액티베이트는 영역이 나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맥스로 가면 P가 커지면 커질수록 특정 영역이 되니까 좀 더 더 샤프한 영역에서 이제 피처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연구가 처음에는 썸이냐 맥스는 되게 그때 저도 너무 연구를 할 때 되게 혼동스럽거든요. 누구는 썸이 그냥 더하면 좋다고 그러고 누구는 맥스는 했는데 이렇게 좀 혼동됐었는데 이렇게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더 이제 제너럴라이즈해서 이렇게 LP로 그렇게 딱 LP 놈으로 이제 제너럴라이즈 했고 그것이 이제 제너럴라이즈 이제 민 풀링이고 데이터 드리븐 된 형태로 이제 P를 취득할 수도 있는 형태까지 이제 연구 확정된 거죠. 그 다음 연구가 이제 하이브리드 한 건데 이제 맥스가 된다는 것이 이제 많이 해보니까 이제 맥스 취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결과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보시면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맥스가 이제 우리가 전 시간에 이제 스위프트 할 때도 보면 이제 로컬 맥시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연치 않게 스위프트에서 로컬 맥시멈을 했는데 이제 맥스도 그렇게 이렇게 연결된 거고 또 기억하시겠지만 스위프트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멀티 스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 같은 것들을 원래 오리지널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LOG나 DOG 필터를 하게 되면 이미지가 좀 블러하게 될 텐데 다양한 이제 다양한 스케일 영역에 대해서 이제 로컬 맥시멈을 찾았는데 똑같은 형태로 그냥 맥스를 취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렇게 좀 스케일이 달라지고 해서 여기 나오는 것들이 이제 스케일이 1, 2, 3, 4 이것들이 지금 좀 스케일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어, 예를 들면 X1인 경우에는 좀 이미지가 되게 오리지널 이미지 쓰는 거고 S가 커지면 커질수록 좀 이게 이미지를 블러링 시켜갖고 좀 이게 우리가 전시를 봤던 그 스위프트랑 똑같은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각각 이게 다른 스케일 영역을 보고 거기서 맥스된 영역을 본다. 좀 스위프트랑 되게 유사한 형태로 진행된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아실 수 있고요. 논문에 나온 거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그 이미지 검색에서 액큐러시를 측정을 하고요. 뒤에 지금 제가 그 다음 시간에 이제 그런 정확도 뭐 리콜 프리시전 얘기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텐데 어떤 이미지 검색에서 많이 쓰는 어떤 특정 벤치마크가 있어요. 여기도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 그런 벤치마크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 Y축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니까 검색률이 정확한 거. 이게 40 정도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100장 정도 이제 검색을 해내면 그중에 40% 정도 이제 맞는 거죠. 위로 가면 갈수록 잘 맞고요. 보시면 이게 지금 처음에 나왔던 에그리게이션 같은 거고 이게 크로우 같은 거 기억하시지만 이렇게 뭐 채널별로 또 다른 웨이트 준다는 거고 그런 것들 이게 지금 요게 지금 맥스 취하는 거고 요게 지금 GEM 즉 제너럴 풀링이고 RMAC 같은 거 즉 그거를 맥스인데 이걸 이제 스케일 다양한 다양한 스케일을 갖춰서 이제 같이 본다는 것인데 이런 테크닉을 쓰면 쓸수록 점점 액큐러시가 40에서 50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다 지금 파인 튜닝을 하게 되면 그 액큐러시가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걸 또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이제 이미지 넷에서 어떤 예를 들면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나온 그냥 컨버스 뉴럴 넷에서 나오는 그냥 피처를 그냥 썼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 그냥 더하느냐, 맥스를 취하냐 이런 식인데 그거보다는 당연히 이제 파인 튜닝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미지 검색에 하는 거니까 그 검색 이게 즉 태스크에 스페시픽한 데이터셋이 있잖아요. 그걸로 바탕으로 해서 여기 나온 그냥 이미지 넷에서 프리트레인드된 네트워크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요거를 우리가 태스크 스페시픽한 데이터셋에서 좀 리트레이닝 하면은 액큐러시가 좀 더 많은 하면은 액큐러시가 좀 더 많은 거를 많게 검색할 수 있다는 걸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럼 한번 파인 튜닝 예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실제적으로 이게 이미지 넷이고요. 이미지 넷에서 피처를 뭐 레이어 5나 6이나 7이나 이렇게 해서 검색을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좀 액큐러시가 나오게 되는데요. 특정 지금 요 6에서 나왔을 경우 0.392,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장 찾으면 39장 정도, 39% 정도 액큐러시가 될 텐데 39장 정도 맞는 경우인데요. 요걸 이제 우리가 특정 이제 요 데이터셋에서 지금 검색하게 되는데 그거랑 좀 유사한 우리가 특정 검색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실제 우리 검색할 때는 이거 지금 옥스퍼드 데이터셋을 했어요. 옥스퍼드 데이터셋을 갖고 오진 않았는데 실제 이런 것들이 옥스퍼드 데이터셋이 될 텐데 그거랑 좀 유사한 이게 건물 같은 거거든요. 건물 같은 건데 여기다 그거와 유사한 랜드마크 데이터셋이 있어요. 그걸로부터 여기서 나온 이미지 넷에서 그 트레이닝된 그 피처를 이 랜드마크 여기 데이터셋에서 좀 그러니까 일종의 좀 파인 튜닝 하는 거예요. 거기서 좀 다시 한번 리트레이닝을 해서 좀 파인 튜닝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데이터셋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걸 바탕으로 옥스퍼드 데이터셋을 하니까 결과 이렇게 51%까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르게 이거와는 다르게 이미지 나온 피처를 우리는 실제 좀 옥스퍼드에서 이미지 검색을 해야 되는데 이거와 전혀 상관없는 여기 지금 나온 게 멀티뷰 RGB인데 이거는 뭐 완전 다른 특성이 완전 달라요. 옥스퍼드 데이터셋은 건물 같은 게 나오는데 이건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데서 이제 파인 튜닝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태스크랑 관련이 없는 데이터셋에서 파인 튜닝을 하게 되면은 액큐러시가 더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0.392에서 0.35를 더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메시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검색 어떤 특정 어떤 태스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옥스퍼드 데이터셋에서 검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 태스크와 관련된 데이터가 많은 없지만 그래도 그거와 관련된 랜드마크랑 좀 유사한 랜드마크 데이터셋이 좀 있으면은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 넷에서 미리 프리트레인드된 네트워크를 우리 태스크에 디펜던트한 그 데이터셋과 좀 유사한 랜드마크 셋로 데이터 많이 없더라도 좀 파인 튜닝 하게 되면 결과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나온 피처를 갖고 이미지 검색 옥스퍼드 데이터에서 하게 되면 이렇게 결과가 많이 좋아진다. 즉 파인 튜닝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메시지 될 거고요. 실제 우리가 현업에서도 우리는 실제 어떤 현업의 어떤 태스크가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런 태스크를 할 때 데이터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되면 그냥 여기 있는 그냥 이미지 넷에서 나온 그냥 그 거기는 피처를 쓰게 되면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데 그 태스크에 좀 관련된 어떤 데이터셋을 좀 찾아서 그걸로 좀 많지 않더라도 이미지 넷은 데이터 상당히 많은데 그것만큼 안 되더라도 뭐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좀 그걸 바탕으로 파인 튜닝 하게 되면 결과가 되게 더 잘 나온다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한 예로 이미지 검색에서도 그런 것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이미지 검색에서도 딥러닝, 나온 그 컨볼루션 뉴럴넷에 나온 그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피처를 뽑아서 이미지 검색을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CNN 기반의 이미지 디스크립트 어떻게 만드냐? 그걸 만드는 방식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 애그리게이션 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고, 제가 그냥 단순히 썸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맥스 하는 것도 있고, 또한 다양한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그것들이 우연치 않게도 전 시간에 말씀드린 그 매뉴얼하게 나온 시프트 이미지 디스크립터를 만드는 것하고도 연관이 많이 된다. 사실 그거 내용이 없이 그냥 우리가 그냥 CNN 기반의 이미지 디스크립터를 뽑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도메인 디펜던트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좀 이게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시프트를 이미지 뽑는 그 방식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매뉴얼하게 만들어낸 건데 그걸 바탕으로 CNN에서 이미지 어떻게 그 피처를 어떻게 더하고 하는 걸 보시면은 애그리게이션 하는 걸 보시면 좀 상당히 좀 더 이해하기 쉽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바탕으로 해서 지금 그 내용을 좀 말씀드렸고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뭐 파인 튜닝 할 때도 보시면 뭐 그걸 할 때 당연히 트레인 로스가 있어야 되고 뭐 데이터가 있어도 벤치마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말씀 안 드렸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